그야말로 공포의 회장님입니다. 최근에 실시간 검색에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양진호 회장이라는 이름이 있죠. 퇴사한 직원 잘못을 빌미로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도 모자라서 상당히 그 가학적인 행동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 폭로했던 기자는 오히려 이건 작은 일에 불과하다. 앞으로 공개될 파장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뭐가 그 사람을 괴물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혹시 우리 직장 안에도 이런 괴물이 조금씩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단국대 심리학과 임명호 교수님 연결해서 심리적으로 좀 이걸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3년 전 일이더군요. 보니까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네. 이 얘기는 제보해서 언론에 알려지기까지 용기를 내는데 한 3년 정도가 걸렸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3년 동안 뭐 꿈에 계속 나타나고 이게 참 잊기 어려운 일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네. 아마 그 제보자 이분도 예. 3년 내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 폭력이 좀 노출이 되면 예. 이런 트라우마가 이제 후유증을 여러 가지 만들기도 하지만요. 예. 굉장히 오래 갑니다. 오래 가요. 이게 자존감 손상도 굉장히 크고요. 네. 폭력에 의한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재외상화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요. 네. 이게 좀 잘 망각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잊혀지지 기억들이. 않는다. 힘든 기억이니까 잊혀져야 되는데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네. 제가 본 경우도 그 단순 폭력인데도 20년 이상 이렇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긴 경우를 좀 봤습니다. 아마 이분도 매 순간 불안하고 두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좀 납득이 안 되는 건가요? 그 퇴사한 직원이었고요. 굳이 그 직원들 앞에서 폭행을 했고, 이걸 또 카메라로 찍어서 뭐 일종의 기념품처럼 보관을 했다고 일단 보도는 됐는데,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심리적으로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관심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심리라고 봐야 되고요. 예. 내가 이렇게 힘이 세, 이렇게 이제 과시욕을 막 보이는 이런 사람들을 그렇죠.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분들은 관심받고 싶으면 막 악플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사람들이고요. 있죠. 네. 예. 그리고 막 이런 걸 오히려 막 유튜브나 올리고, 페이스북 같은 데 막 올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음. 심리적으로 사실은 근데 이분들은 보면 예. 이제 관심받고 싶어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사실 열폭입니다. 열폭. 열등감이 폭발한 경우다. 예. 자존감이 낮은데 이거를 막 이제 보상받기 위해서 자랑하고 막 관심받고 싶어 하는 이런 사람들이고요. 네. 또 이분들 이제 하나 또 특징이 예. 그 이익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을 마구 다룹니다. 주변 사람들을 마구 착취하고 예. 좀 이분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부하 직원들은 되게 무능하고 게으르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본 것 같아요, 부지런하고. 보니까. 예. 본인들은 부지런하고 아주 유능하고 또 이렇게 기괴한 행동들을 모험적인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애성 인격 장애. 네. 조직 내에 이런 성격 가진 상관이 있으면 참 피곤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은 그냥 상관이 아니라 오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그렇죠. 뭐 닭 잡게 하고 이런 거 보고 너무 엽기적이라서 놀랐는데, 이런 폭력이 왜 이제 형성이 됐을까요? 일회성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런 폭력 자체가. 그럼요. 예. 그 이전부터도 아마 이런 어떤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부하 직원들이다 보니까 얌전하게 참고 있고 허용을 자꾸 하면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점점 폭력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그 폭력을 방관하거나 혹은 거기에 이제 고분고분 따르면 오히려 그게 점점 커지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자기애성 인격 장애가 이제 갑질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데요. 네네. 이분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이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고 물건처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물적 대상화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보시면 막 그 사람 그 머리를 막 그 인형처럼 색칠을 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막 무슨 그 게임처럼 막 비비탄 쏘는 뭐 이런 것도 맞아요, 제가 맞아요. 들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제일 좀 안 좋게 느꼈던 거는 동물. 그렇더군요. 동물 학대하고 뭐 이러는 것들은 이거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이분들은 뭐 말하자면 공감 능력이 결핍된 분이거든요. 이제 좀 아프겠구나, 좀 힘들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양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 일이 터지고 나서 한 얘기가 더 좀 이해가 안 되는,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자녀를 지키고 싶은 아빠의 마음에 공감해 주시길 바란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자녀로 본 거죠, 그 직원들. 예. 근데 그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런 말은? 저는 그 얘기 듣고 더 속상했는데요. 예. 이게
자식에 대한 부모 마음이 뭐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 뭐 저 이분이 뭐 가족에 대한 마음까지 제가 부정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네. 이후에 뉴스에서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다른 이중적인 면들이 많으니까 그러게요. 사실은 좀 거짓말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화가 좀 많이 납니다. 네. 사실 뭐 그 때린 그 피해자분도 네.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고 그럼요. 귀한 네. 가족이거든요. 예, 그럼. 근데 내 자식이나 가족이 일하는 직장에서 이렇게 맞고 오면 뭐 화가 안 나겠습니까? 아, 그럼요. 가족들 보고 정말 속 터질 일이죠. 근데 그 제가 어제 아침 방송에서도 이제 네. 물론 그 심리적인 고려를 많이 안 하고 왜 이 제지를 안 하고 방관했느냐, 저항해야 된다 그럴 때는 미래의 일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직장인으로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지를 못하는 건 어떤 심리 때문입니까?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조금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래서 그렇겠죠. 좀 좌절하니까 더 예. 침묵했을 수도 있겠고요. 예. 보통 이게 심리적으로는 멈 효과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침묵하는 효과를 멈 효과라고 하는데 네. 이게 잘못된 건 알지만 권위나 위력에 이제 두려워서 침묵하는 경우를 우리가 멈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조직은 점점 이제 그 쇠락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멈 효과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예. 뭐 유명한 효과지만은 방관자 효과도 생각해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방관자 효과는 사회적으로 불안하면 더 방관자 효과가 더 커진다 이런 보고들도 있고요. 예.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그 이제 그 직원들이 침묵했잖아요, 동료들이. 그렇죠. 예. 근데 그분들도 사실은 트라우마를 받습니다. 외상을 똑같이 입는 거죠, 받게 그렇죠? 되고요. 예, 그럼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뭔가 이게 위력에 복종했다라는 수치심이나 모욕감도 있게 되고요. 예. 또 동료를 좀 도와주지 못했다라는 죄책감도 있게 되고, 그래서 그냥 목격하기만 해도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를 왕왕 저도 볼 수 그런 있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제 뭐 그런 말씀 드렸더니 뭐 현실적으로 이제 가족도 생각해도 여러 가지 이제 고려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제가 너무 이제 그분들 입장이 안 돼서 저항하라 이런 얘기 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좀 고민도 되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그렇죠. 그러지 마세요 하고 누군가 나서서 따졌다면 상황이 좀 달라질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건 어떨까요?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래요? 제 생각에는 네, 회장님이니까 뭐 특히. 예. 그렇죠. 예. 예. 뭐 아마도 초기에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아마 그게 이렇게 학습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고요. 네. 어쨌든 저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우리 사회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허용하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그렇죠.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더 이게 사실은 피해자만 치료받으러 오는데 예. 가해자가 치료받으러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발뺌하거나 예. 뻔뻔한 거죠. 그래서 안 오니까 치료가 안 되면 사회에서 격리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가해자가 치료받으러 가는 법은 없는 것 같으니까 그게 잘못된 거 그렇죠. 아니에요, 진짜. 가해자가 더 것도 문제인데 사실은. 더 문제죠. 네. 그러니까 예. 치료를 받으러 오지 않으면 예. 법적으로 제재를 해서라도 격리를 하거나 강제 치료를 받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번 사건 같은 예. 경우. 근데 일단 이런 상처를 받고 트라우마가 말씀하신 것처럼 되고 나면 이제 상당히 그 돌이키기 어려우니까 제일 중요한 건 네. 아까 뭐 이제 저항 얘기도 하긴 했습니다만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하면은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요? 자존감 저는 오히려 청년들이 요즘 예. 많이 이야기를 하는 소확행. 그러니까 이제 작은 소소하지만 것, 확실한 행복. 예. 그걸 좀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 그래요. 나만의 작은 공간이나 시간, 좀 작은 취미에서 좀 성취감을 좀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또 좀 힘들 때 좀 만날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건 이제 쉼터, 피난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세계를 좀 가꾸면서 직장이나 그렇죠. 이제 상사가 주는 스트레스를 풀어야 이제 이게 트라우마로 발전하지 않는 거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없으면 너무 힘들죠. 그렇죠. 너무 힘들죠. 그 임 교수님은 소확행이 뭡니까? 저는요. 예. 저는 아침에 일찍 와서요. 예. 연구실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멍 때리기. 네. 뭔가 이거 심리학자가 가족이 하니까 알면 안 더 좋은데요. 되는데요. 아닙니다. 너무 좋은데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네. 굉장한 자기만의 세계일 수 있고 멋진 스트레스 해소법 같기도 합니다. 저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고요. 이 조직 생활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심리적 부적응이라든가 문제들 가끔씩 여쭤보겠습니다. 임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